일본 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토요타, 미쓰비시, 혼다, 소니 같은 대기업이 많고 그 회사에 다니면 먹고 살만하고 나이 들면 연금이 나오고 그 연금 덕에 늙어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나라. 하지만 지금 일본의 4050 세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노후 빈곤의 핵심 위험층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050 세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휴, 젊었을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늙어서는 땡전 한 푼 없고 열심히 산 게 죄인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인가?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기업에 취직했어야 했어. 이게 지금 일본 4050 세대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7, 80년대 일본은 무지하게 잘 나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기업은 고용을 팍팍 늘렸습니다. 사람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만드는 토요타라고 합니다. 일할 곳 찾으신다면 제발 저희 회사로 와주십시오. 저희는 가전을 만드는 소니라고 합니다. 월급 팍팍 드릴 테니 제발 우리 회사로 들어와 주십시오. 일단 번호표 뽑고 줄 서십시오. 생각 좀 해보고 정하십니다. 그 시절에는 대기업도 골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처음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안에서 임금 체계, 승진, 복지, 퇴직금, 연금까지 한 세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대기업 정규직에 취직하면 초봉은 높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급여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능력과 성과보다는 기본적으로 나이와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연공서열 임금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겼느냐 하면 전후 일본 기업들은 노동자를 자주 바꾸기보다 오래 붙잡아 두는 편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평생 고용 체계가 잡혔던 시대지요. 회사는 신입사원을 한꺼번에 뽑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직원은 회사를 자주 옮기지 않고 오래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한 번 직원은 영원한 직원, 자네 인생은 우리 회사가 책임지겠네. 기업 입장은 직원이 젊을 때는 월급을 다소 적게 주더라도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는 시기에는 월급을 더 올려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월급 상승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되면 보통 회사 안에서 승진 레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근속 연수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단도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마치 군대와 같았습니다. 때가 되면 일병, 다음에 상병이 되고 상병 다음에 병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지요. 여기에 더해 퇴직금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 시 꽤 큰 규모의 퇴직급여를 주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장기 근속자의 퇴직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 비정규직으로 떠돌지 않고 일찍 정규직 트랙에 올라탄 사람은 은퇴 시점에 목돈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연금입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나뉘는데 일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모두 국민연금 대상이고 대기업 정규직이나 회사원, 공무원은 보통 후생연금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다 내야 하는데 후생연금은 기업이 절반을 내줍니다. 후생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급여 비례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일수록 노후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후생연금 보험료를 내며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실상 둘 다 가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플러스 후생연금 모두 받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퇴직금까지 아주 그냥 넉넉할 것입니다. 7, 80년대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에 노후 연금까지 미래가 보장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때 일본 기업들의 제1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고용시장부터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일부 직원들을 해고해야 기업이 삽니다. 모두 끌고 가기엔 무리입니다. 그들이 입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네. 한 번 직원은 영원한 직원이라고. 가족과 같다고. 가족 같은 직원을 어떻게 자를 수 있단 말인가. 회사부터 살아야 가족도 모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럴 순 없네. 사장은 아버지, 직원은 자식이야. 아버지가 형편이 어렵다고 자식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은가? 사장님,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을 자르지 않는 대신 신규 채용은 당분간 하지 않는 걸로 말일세. 기가 막힌 계책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일본 기업들은 종신고용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시절이었지요. 일본의 종신고용은 일본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철학이자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버블 경제가 무너지자 이 철학도 변해야 했습니다. 있는 직원을 자르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럼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쳐도 새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갈 곳이 없었지요. 이 시기 사회에 나온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부릅니다. 대략 1993년에서 2004년쯤 취업시장에 들어간 약 1700만 명입니다. 현재 기준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으로 출생 시기는 대략 1970년생에서 1982년생 정도를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이 없었습니다. 딱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는데 경제가 개판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있을까요? 있는 사람도 잘라야 할 판에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다른 데 알아보세. 월급 적게 줘도 괜찮습니다.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비정규직 자리가 있긴 한데 월급은 물론 고용기간도 보장되지 않는다네. 그래도 괜찮은가? 그럼 연금은 들 수 있을까요? 연금이 뭔가? 먹는 건가? 버블 붕괴 직후 기업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고용의 철학 때문에 기존 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기업은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노동력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 비정규직 활성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세 가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축적형은 소수의 핵심 인력만 종신고용으로 유지되고, 고도 전문형은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고용유연형은 단순 노동직이 많고 경기가 나쁘면 언제든 해고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3번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금 시스템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정규직은 기업이 후생연금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은 후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노후에 기대할 수 있는 돈이 국민연금 쪽에 거의 몰릴 수 있다는 뜻인데, 일본 연금기구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기본연금 만액은 월 69,308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65만원 정도니까 아주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쿄 같은 대도시에 살기엔 빠듯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만액이란 말입니다. 이건 보통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의 가입, 납부 요건을 꽉 채운 경우를 말합니다. 비정규직들은 회사를 옮기거나 실직 등으로 보험금을 띄엄띄엄 낼 수 있으므로 이마저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후생연금은 좀 되네요. 23만 2,784엔. 우리 돈 216만원 정도니까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면 이것만 받겠습니까? 퇴직금이 있지요. 월세 받는 건물이나 하다못해 아파트 정도도 있겠지요. 퇴직금에 연금 받고 월세 받으면 괜찮은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니 더 심해집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못 산다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후 보장 체계에는 지금 아주 이상한 모순이 생겨버렸습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받기 위해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연금 조정 시스템인 거시경제 슬라이드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은 그만큼 안 오르거나 깎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재정이 부족하니 개인이 받는 몫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바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40년 동안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이 대략 월 6, 7만엔 받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서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 월 약 13만엔 상당의 혜택이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고 의료비까지 공짜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4050 세대는 이런 불만도 토로합니다. 어설프게 연금 내고 저축하느라 고생하느니 차라리 다 써버리고 나중에 생활보호를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이래저래 빙하기 세대는 어렵습니다. 90년대 버블 붕괴로 정규직이 못되고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회사에서 절반 내주는 후생연금 혜택을 못 받고 본인이 전액 내야 하는 국민연금만 가입했는데, 낮은 임금 때문에 노후를 위한 개인저축은 꿈도 못 꾸고 65세가 되었더니 손에 쥐어지는 연금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월 6만엔 수준입니다. 이 세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못이 하나 있다면 태어난 시기가 잘못입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올 타이밍에 일본 경제가 무너졌고 불황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게 왜 그때 태어나고 졸업했니? 네 잘못이네. 전문가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이 너무 약하면 대규모 노인 빈곤이 생기고 결국 국가가 복지로 더 큰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정규직 출신은 잘 살고 비정규직 출신은 못 삽니다. 이게 다 후생연금의 차이 때문입니다. 후생연금의 남은 돈을 국민연금에 보태줍시다. 그럼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은 자민당 내 보수파와 기업들 그리고 일부 직장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내가 낸 돈을 왜 보험료를 내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 쓰는가? 직장인이 뭐 봉인가? 나는 반대세. 법안은 큰 논란에 휩싸였고 제출도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이 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수정 끝에 기초연금 보강 조치를 담은 연금개혁 법안이 결국 2025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파견직도 기업이 보험료 절반을 내어주고 후생연금에 가입시켜라. 이건 기업 부담이 커지니 기업이 잘 안 하려 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일본의 4050 세대는 억울합니다. 누가 연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었나? 낼 수가 없어서 못 낸 것이 아닌가? 누군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거품 경제가 우리 탓인가? 왜 우리만 피해를 받아야 하는데? 전 세대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직장 구하고 노후도 넉넉한데 우린 이게 뭔가? 일본의 취업빙하기 세대는 젊을 때 일자리 충격을 맞았고 그 후유증이 이제 노후 빈곤 문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신 또한 믿을 것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군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이 희망입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